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타임즈입니다. 10월 24일 화요일 오후 5시 21분 비트코인이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현재 4,560만원대, 아까 전에 이제 4,700만원까지 돌파를 해주고 윗꼬리를 달면서 살짝 눌려주고 있는데, 이번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일단 블랙록의 iShares 비트코인 신탁이 결국에는 현물 ETF죠. 이게 티커까지 나오면서 이제 티커 같은 경우에는 보통 ETF 출시 직전에 나오는 것으로 이미 ETF가 어떻게 보면은 충족해야 될 모든 사안을 지금 다 충족을 했다. 그래서 아마도 빠르면 한두 달 내로 이제 현물 ETF 승인이 땅땅땅 이제 나오고 시장에 이제 이게 출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하나로는 4,700만원까지 뚫어줬고 이제 달러로는 35,280달러까지 고점을 갱신하고서, 사실상 이 당시에 가짜 뉴스 사태가 터지면서 엄청난 윗꼬리를 달면서 빠져주는 흐름이 이런 식으로 좀 나와줬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이상하게 이 구간에서 횡보를 오래 하더니 결국에는 꼬리를 다 먹었죠. 꼬리를 먹고 나서도 쌍고를 찍고 빠지는 흐름이 나오지 않고 여기서 결국에는 삼각 수렴 형태를 그리면서 수렴 돌파가 나왔고 이후에 한번 눌리고 안착하면서 큰 상방 슈팅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단기간 내에 급등을 너무 심하게 했고 여기서 고점을 확 찍어주고 크게 눌렸는데 그거를 다시 올리면서 고점을 갱신을 했는데, 갱신한 폭이 조금 얕고 갱신하자마자 지금 빠지는 흐름이 어느 정도 좀 보이는 걸로 봐서는 여기가 고점 한번 넘겨주면서 최고점을 형성을 하고 이후에 빠지고 어느 정도 좀 빠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눌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최고점 손절을 잡고 생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 바로 직전에 고점 자리 이 31K를 넘겼죠. 31.8K 전고점을 지금 넘겨놓고 35,000달러까지 지금 넘긴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의 눌림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다는 거죠. 여기서 어느 정도 눌렸을 때는 1차적으로 여기 이제는 저항 자리가 지지 자리로 바뀌면서 여기서 1차 저항, 그리고 많이 눌린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도 고점을 한번 갱신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빠져줬고 고점 하고 나서 많이 빠져줬었죠. 그래서 같은 정도의 조정이 나온다라고 봤을 때 대략적으로 20% 정도의 하락 조정은 나올 수는 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부터 20%가 이제 빠져주게 되면 29,000달러 정도. 근데 지금 여기서 말아올린 힘의 세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한 방에 밀리기보다는 밀려들어도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한 방에 밀린 게 아니죠. 밀리고 지지하다가 여기서 마지막에 크게 밀어버린 거고, 이 구간에서도 흘러내릴 때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도 뭐 한 방에 도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조정이 나오더라도 일봉상으로 여기 보시면 2달 정도에 거쳐서 이렇게 빠지죠. 여기서 2달이 걸렸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2달 정도 걸려서 이렇게 빠져줬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이 이제 10월 말이기 때문에 11월 12월까지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시간을 그리면서 눌리다가 바닥을 또 형성을 하고, 이 구간처럼 바닥을 형성하고, 그리고 이 구간은 지금 쌍바닥이 지지가 제대로 나온 차트적으로 현상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바닥을 찍어줬고 크게 올렸지만 여기서 돌파를 못하고 눌러주면서 쌍바닥을 그려놓고 돌파가 지금 나온 거죠. 그래서 이 구간 24,000달러, 25,000달러대는 이제 앞으로 다시는 못 보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로 많이 눌린다라고 해도 30,000달러 살짝 깨주면서 공포감을 좀 키워주고 나서 바닥을 형성하고 이런 식의 랠리를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나왔던 패턴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의 가능성이 크고, 다만 지금 재료 자체가 현물 ETF, 그것도 전세계 최대 규모의 미국 최대 규모의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얕게 눌린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32,000달러 정도, 여기 천장자리 정도 눌러주고 여기서 한 번 더 휩써 줬을 때 31,000달러 정도 갔다가 여기서 다시 살리면서 이런 식으로 결국에 올라갈 때도 N자 형태를 그리면서 올라가는 형태는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N자로 꺾어주고 N자로 꺾어주고 올렸을 때 또 N자로 꺾어주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좀 눌림을 주면서 올라간다. 그랬을 때 만약에 이제 많이 눌린 구간에서 우리가 롱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지금처럼 많이 올라간, 급격하게 많이 올라간 구간에서 여기서 이제 또 고점 돌파를 하면서 이렇게 물론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너무 많이 올랐고 고점 돌파까지 한 상황에서 숏을 보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물론 숏도 손절은 잡고 여기 손절은 잡고 빠지는 거를 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워낙 또 재료 자체가 좀 크다 보니까 이제는 슬슬 현물 불장에 대한 기대감도 올라오는 게 사실입니다. 이 알트코인들이 올라가려면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비트가 먼저 쏴주고
그 이후에 비트가 고점 자리에서 횡보를 해줄 때 알트들이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직 안 올라간 알트들, 너무나 이제 많이 올라갔지만,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갔지만 그거를 못 따라간 알트들을 우리가 찾아볼 필요성이 있다. 일단은 플로우가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자, 이 플로우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눌렸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거래가 확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 들어온 자리를 저점을 좀 깨버린 다음에 지금부터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저는 충분히 1,000원까지는 일단 한번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코인이 아니냐. 플로우 1,000원까지는 그래도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한번 반등을 일단 단기적으로 그래도 뭔가 좀 보여주지 않겠나. 이 구간에서 나온 이 반등폭, 상방으로 한 70% 정도에 올려쳐주는 반등이 나왔다라고 봤을 때 동일한 수준이 나올 수도 있죠. 바닥을 갱신하긴 했지만 여기서 바닥 대비해서 그 정도 올려준다라고 했을 때 950원 정도까지 한번 노려볼만 하지 않냐. 그래서 900원 정도에서 한 1,000원짜리 정도까지 요 정도 급의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코인이 아니냐, 플로우,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늘 미나라는 코인이 또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상장하고 나서 그래도 나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쭉 올려주면서 거의 1,000원 정도에 시작했던 게 4,500원까지 엄청난 좀 급등 랠리, 신규 상장 펌핑, 오랜만에 이런 걸 좀 보는 것 같아요. 보통 같은 경우에는 개미들이 먹을 구간도 없이 이런 식으로 상장하자마자 쭉 내려가는 흐름이 최근에 좀 많이 나왔었는데, 그래도 이런 게 상장하면서 충분히 개미들도 먹을 수 있는 구간을 줬고 지금 살짝 이제 눌리고 있다. 그렇지만은 이런 것도 일종의 좀 좋은 징조라고 볼 수 있겠죠. 원래 이제 불장에서는 코인들이 좀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계속적으로 상장을 하면서 돌림 펌핑을 주는 그런 경우가 많았고, 다만 이제 신규 상장하고 나서 많이 죽는 그림이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조금 이제 그래도 상장하고 나서 개미들이 먹을 수 있는 구간을 이렇게 준다라는 것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아직 안 올라간 코인들 중에 카이버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카이버 네트워크도 주봉상으로 많이 눌려 있고, 최근에 양봉의 흐름, 이런 이제 저점에서 연속된 양봉적인 흐름이 이렇게 좀 나온다는 것 자체가 한번 위로 이렇게 쏴줬을 때 1,500원짜리 찍고 내려왔었죠, 얼마 전에. 근데 요런 형태를 한 번 더 그려주면서 그래도 1,500원까지는 아니더라도 1,300원, 1,400원까지는 한번 슈팅이 나올 만해 보인다. 그렇게 보이고요. 자, 그리고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지금 전고점을 뚫고 나서 비트코인으로 본다면은 지금 여기가 있죠. 이더리움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 320만원, 330만원 이 정도 자리까지 지금 슈팅이 나온 상황인데, 이더리움은 그렇게 못 따라갔습니다. 물론 비트코인이 대장이고 블랙록이 신청한 게 이더리움 ETF가 아니라 비트코인 ETF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지금 도미넌스를 흡수하면서 시장의 자금을 흡수하면서 단독 랠리를 펼쳐 주었기 때문에 먼저 가 있는데, 자,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이 먼저 갔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이제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다, 그렇게 보여지고, 저는 이더리움도 조만간에 비트코인처럼 이 전고점 280만원짜리를 뚫어주는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320만원짜리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더리움이 이제 비트코인 다음 차례로서 한번 랠리를 보여줄 가능성 충분히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더리움의 이제 월봉을 딱 보시게 되면은 많이 내려온 구간에서 결국에는 옆으로 빼고 있는 과정입니다. 비트코인은 여기서 이제 고개를 위로 든 거고, 이더리움은 아직 안 들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과거 불장 때 먼저 이런 식으로 쭉 치고 올라갔을 때 이더리움도 같이 올라갔죠. 그럼 비트코인이 먼저 이 자리를 가 있다? 그럼 이더리움도 충분히 이제는 따라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위로 찍어 올려주면서 300만원 이상 한번 뚫어주는 그림이 아마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이런 마스크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결국에는 바닥권에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이 구간에서 횡보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자, 이 마스크 네트워크 시가총액도 현재 3천억대로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마스크 네트워크도 이제는 위로 방향을 좀 돌려줄 만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비트가 이제 쏴줬기 때문에, 비트가 뭐 물론 눌릴 수 있죠, 많이 올렸기 때문에. 근데 일단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또 반등을 살짝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만약에 비트코인이 이 정도 자리에서 유지만 잘 해주고 그리고 많이 눌려도 어차피 시장의 어떤 분위기 자체가 명확한 호재가 있고, 그 호재가 단순 호재가 아니라 현물 ETF 승인이고, 거대 증권사들이 너도 나도 앞다퉈서 전부 다 현물 ETF 시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이런 분위기 자체로 봤을 때 결국에는 우상향을 할 것이다. 반감기라는 호재도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내년에는 이런 식으로 더 좋은 흐름, 올해보다 더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5만 달러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지금 열려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에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알트코인 다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안 올라간 알트들을 우리는 여전히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런 알트들 중에서도 좀 더 이제 가능성이 보이는 그런 코인들, 요런 거 이더리움 1차적으로 당연히 따라갈 수 있는 것이고, 카이버 네트워크, 베이직 어텐션도 아직 많이 안 올라갔죠. 플로우, 마스크 네트워크, 요런 코인들도 우리가 좀 조금씩 담아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많이 치고 올라갔던 코인들은
폴리메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미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올라타게 되면은 도로 과거에 이런 식으로 내려박았던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무섭다라는 것이죠. 알트들은 워낙 또 좀 잡코인스러운 움직임을 또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알트를 우리가 들어갈 때는 이미 많이 오른 코인은 좀 단기로만 보시고 아직 안 올라간 코인들을 따라서 들어가는 게 좀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타점을 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숏은 단기로만 봐야 된다. 숏이든 롱이든 계속적으로 단기로만 봐야 된다고 계속 좀 말씀을 드렸고, 요런 자리에 보시면은 10월 23일 2시 42분에도 이런 식으로 숏자리 나왔기 때문에 이거 윗꼬리 다 보고 들어가는 거죠. 충분히 빠져주면서 이런 식으로 숏 수익권이 나와 주었고, 오늘도 11시에 롱 잡았죠. 롱 잡아가지고 쭉 올라가지고 바로 익절했습니다. 바로 익절하고 여기서 고점 돌파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숏 들어갈만 하죠. 여기 손절 잡고 숏을 들어갔을 때 충분히 빠져주면서 숏 포지션 또 이런 식으로 수익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포지션을 좀 길게 들고 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단기적으로 레버리지를 많이 쓰고 소액으로라도 단기적으로 마진은 그렇게 소액으로 단기 포지션을 계속해서 이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수익을 늘려가는 방향, 그리고 수익권을 계속 빼면서 그런 식으로 하는 방향이 굉장히 좀 유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 숏으로도 고점에 들어가신 분들은 이렇게 289% 수익, 그리고 롱은 뭐 잡고 있었던 분들은 대박이 터졌죠. 700%롱 수익, 215%롱 수익, 82%롱 수익, 384% 수익, 이런 식으로 레버리지를 어느 정도 이용을 해서 롱이 좀 크게 터졌기 때문에 이번에 롱을 들고 계셨던 분들은 상당히 엄청난 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그런 장이었고, 숏을 치더라도 숏을 손절을 딱 정확히 잡고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크게 손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뭐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큰 관점에서는 그래도 이제 고점이 나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나는 여기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도 이런 식의 한 33,000에서 32,000달러까지 하락을 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차피 손절을 잡고 숏을 요런 데서 분할로 어느 정도 좀 한 3분할 정도까지만 사보고 이런 식의 하방을 보는 전략도 지금은 유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안전한 지점에서 차트 분석 내용들 그리고 타점방 그런 거 타점을 카톡방에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영상 하단에 있는 카톡방 100% 무료 특급 정보방이니까 이쪽으로 입장을 하시면 저희가 정보를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이 어쨌거나 지금 저점을 찍고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ETF 승인도 거의 확실시 되어가는 이런 분위기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신고점 69,000달러를 넘겨주는 흐름도 나올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내년에 못 가더라도 25년 정도 됐을 때는 정말로 올타임 하이 90에서 130만 달러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반감기도 겹쳐져 있고 현물 ETF도 지금 거의 승인이 확실시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승 사이클로 인해서 지금 이번 두 번째 사이클 정도다라고 이제 위치를 볼 수가 있겠죠. 내년에 들어갔을 때 두 번째 사이클, 지금은 첫 번째 사이클이지만은 결국에는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정점을 찍는다.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정점을 찍는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정점을 찍고 나서 어느 정도 좀 눌림이 이런 식으로 4단계 네 번째 페이지에서는 눌림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겠지만은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상승 사이클이 한번 시작이 될 때는 결국에는 전고점을 이게 넘겨버리는 상승이 항상 나왔었다. 넘겨버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내년에서 내후년까지의 사이클상 전고점을 뚫고 69,000달러를 뚫고 비트코인 10만 달러를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이클로 지금 접어들고 있다. 그래서 이런 상승 사이클 안에서는 뭐 비트코인도 비트코인이지만 이 안에서 또 알트도 엄청나게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알트코인들도 레버리지를 100만원 들어갈 거를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더 들어간다, 레버리지 써서 더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엄청난 기회의 장이 지금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년 내후년은 올해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다. 그동안에 굉장히 어떤 FTX 사태부터 해서 비트코인 판을 뒤흔드는 많은 악재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 악재들이 다 지나갔고 조금 코인 시장이 좀 정상화가 되면서 그 정상화가 되었을 때 알트들이 좀 정상적인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선봉장의 역할을 당연히 비트가 했지만 그 선봉장 이후로 바로 뒤따라가는 큰 형의 움직임을 아마 이더리움이 보여줄 것이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충분히 이더리움 아직 비트에 비해서 덜 올라갔다라고 보여집니다. 비트가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다른 알트들로 다 올라갈 수 있는데
확신은 할 수 없죠. 그렇지만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확신은 들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이더리움의 상승세도 조만간 좀 비트를 따라가는 흐름, 그런 게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시장의 분위기가 이제 바뀌고 있다라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이제 바닥을 쭉 이제 지나서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이제 올라가는 사이클로 이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알트들도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셀로처럼 지금 올라가고 살짝 이제 꺾이고 있는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 구간만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 여기를 손절 잡고 롱을 쳐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를 손절 잡고 여기서 이제 위로 쭉 올라가 준다라고 했을 때 670원 정도까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대략적으로 이제 4%, 4.5% 정도 올라가는 거죠. 근데 10배 레버리지를 썼을 때 40% 정도를 단기간 내에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또 그런 레버리지를 써서 마진거리를 했을 때 수익도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올라간다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트들도 보시면은 패턴이 딱 있죠.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빠집니다. 이런 식으로 빠지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단기간에 좀 수익을 보고 나올 때도 여전히 레버리지를 어느 정도 써주면서 롱을 먹고, 눌리면은 또 들어가는 겁니다. 눌리면은 눌렸을 때 또 롱을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이제 눌리면 롱만 치는 전략이 이제 알트에서는 유효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왜냐면 알트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많이 눌려있기 때문에 지금 주봉상으로도 셀러 같은 경우에 그냥 바닥으로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바닥에서는 더 떨어질 확률보다는, 이렇게 갈 확률보다는 이런 식으로 방향을 결국에는 위쪽으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롱 위주의 접근이 조금 유효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다른 알트들도 아직 안 올라간 코인들 롱 위주의 접근을 했을 때 우리가 단기 수익을 좀 더 볼 수가 있겠다는 것이고, 제대로 된 불장이 왔을 때는 그 신호탄들이 있죠. 한 번에만 200%, 300%를 넘어서 500%, 1000%를 쏴주는 그런 코인이 알트코인 중에서 일단 하나가 나왔을 때 그 뒤로 좀 줄줄이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코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단기적인 사이클을 바닥에서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올라가더라도 다시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긴 할 건데 서서히 저점을 높여가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요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제 서서히 이런 식으로 마지막 불장 펌핑 주고 또 이런 식으로 죽겠죠. 근데 지금이 이런 구간이냐?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아직 초입 단계입니다.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내려왔고 횡보하고 다시 올라가는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들어가가지고, 물론 장기로 보는 거는 먹힐 수 있는 전략일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좀 지루하다. 어느 정도 이 구간 안에서 먹을 수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먹다가 한번 이런 코인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현물 위주로 우리가 접근을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현물을 들고 있기에는 비트라든지 이더라든지 이런 좀 굵직한 코인 외에는 여전히 좀 알트들은 좀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알트들도 좀 단기로 접근을 하다가 현물을 할 분위기가 되면은 그때 현물을 하면 되는 거고, 아직은 우리가 여전히 좀 단기적인 접근을 하는 게 좀 더 유리한 시장 접근이 아니냐,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비트코인도 지금 슈팅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눌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좀 눌려주게 되면은 알트들도 어차피 다 눌림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에 휩쓸려서 뭐 알트 매매를 한다? 그것보다는 좀 더 상황을 좀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여전히 약간 조금 단기적인 접근이 유효할 수 있다. 왜냐면 비트가 또 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눌릴 경우에는 이렇게 식으로 4천만 원까지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흐름을 계속적으로 좀 눌리면 올라가고 그러면 눌려야겠죠. 눌린 다음에 올라가는 흐름, 이때 흐름 사이클을 잡아서 롱을 보는 게 좀 더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이고, 지금은 우리가 너무 과열된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올린 거의 절반 정도는 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눌림,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32K 정도까지 눌림 어느 정도 나오고 또 시간을 끌겠죠. 이런 식으로 시간 끌고 차트를 돌리는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손절을 잡고 숏을 보는 전략이 유효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오를 만큼 많이 올랐고 지금 자리에서 포모를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하지만 워낙 좀 단기간에 나온 급등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상 블랙록 정도 되는 세력들이나 먹었지 일반 개미들이 이거를 좀 수익을 낼 수 있었을까, 조금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이제 개미들이 관심을 가지고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어느 쪽으로 우리가 접근을 했을 때 좀 수익을 낼 수 있냐. 추가적인 롱도 물론 나올 수 있지만 숏으로 조금 확률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의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떨어지는 이 구간은 우리가 그래도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구간이 아니냐, 개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조금 빠지는 구간까지 32K 정도까지의 숏 수익은 우리가 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최대한 안전한 지점에서 저희가 또 타점 잡아 드릴 테니까요. 계속해서 카톡방에서 정보 분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좀 더 좋은 내용으로 금요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